네, 반갑습니다. 전나무 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그 하루 종일 국빈 만찬 얘기였죠. 그리고 그 윤통 노래 어, 전 세계를 뒤집어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뭐야 그 유튜브를 보니까 뭐 알자지라 방송 뭐 중국의 뭐 상하이 무슨 방송 뭐 하여튼 뭐 그 저 뭐야 하여튼 저기 윤통 노래하는 그 장면 한 1분 한 2, 30초 정도 클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뭐 댓글을 보니까 뭐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뭐 달아놓은 거 보니까 물론 제가 뭐 영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뭐 해석은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뭐 노래 잘 부른다고 뭐 그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렸네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뭐라고 할까요? 뭐 좀 감동이 밀려오죠. 이 백악관에서 뭐야 노래 한 곡 멋지게 한 1분 정도 동안 멋지게 노래를 한 곡 부른 그걸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을 갖다가 인식시키는 이런 게 바로 정치고 외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도 정치 초본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뭐 하여튼 뭐 그건 뭐 어찌겠습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빨갱이들이 이제 계속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이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저기 뭡니까 저기 그렇죠 이것이 정치다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세연인가 하는 게 아니 진짜 걔는 저 옆에서 좀 막 뭐라고 하면 진짜 울 것 같은데 누가 좀 그 우는 장면을 좀 연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아까 이제 제가 이전부터 저기 항상 그 패널들 보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 빨갱이 새끼들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 거짓말을 하는 거는 바로바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아까 뉴스 톱10에서인가 그 장예찬이가 저 누구야 그 김준일인가 그 새끼가 또 살짝 왜곡해가지고 또 그게 뭐였냐면은 그 뭐 김홍걸이하고 그 민정백 복당시킨 거 가지고 이 새끼가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조수진 얘기를 하더라. 그래 엮어서 그러니까 김홍걸이는 이제 혐의가 많았는데 그 많은 혐의 다 빼고 딱 그 조수진하고 비교하려고 딱 조수진하고 뭐 하여튼 좀 비슷한 어떤 벌금형 나온 거 80만 원인가 뭐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것만 딱 가지고 이제 딱 그게 다 있냐 하면서 또 저기 조수진까지 이제 끌어와가지고 막 디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받아가지고 장혜찬이가 왜곡하냐고 막 하면서 이제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만 그냥 막 까더라고요. 그 그런 걸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걸 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아보거나 하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면 그냥 걔가 하는 말이 그냥 사실인 걸로 다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이 여론이 호도되고 왜곡되고 조작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해찬에게 했던 것처럼 바로바로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바로 까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윤통이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서 그걸 다 버텨내야 되냐고. 물론 뭐, 진짜 뭐, 아이고, 5년 내도록 그 빙신짓을 해도 다 혼자서 다 감당을 해낼 만큼의 어떤 능력이 되는 양반이긴 합니다만은, 아우, 진짜, 1년이 됐는데, 1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아휴, 참, 말하면 또 일불만 하니까. 아무튼, 빨갱이들도 이제, 하여튼 정신없어요, 이 새끼들도. 뭐, 돈봉투에다가, 뭐,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를 소환을 해야 되는데, 소환을 안 하니까, 이재명이도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기도 아마 감을 못 잡고 있을 거예요. 그, 이, 정미경이가, 며칠 전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김연아 얘기하고 막 그 박순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검찰한테 또 부르를 하더라고요. 아니, 빨리 소환을 해가지고 뭐, 영장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갈수록 이제 뭡니까, 정미경이도 발언하는 걸 보면 좀 갈수록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법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보면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깡패 공화국이 됐을 것 같다는 그 말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야 돼요. 그래, 그건 막, 아니, 그 마음에 들다가 또, 진짜 분석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 조절하는 거라니까 지금 검찰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하고 지금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조절을 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게 벌어지냐면은 윤통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그 어느 누구도 윤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찌 보면 그렇게 윤통을 누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야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아무튼 그래 뭐 보니까 저도 뭐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측을 아마 한 벚꽃이 한창일 때쯤 던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중순쯤에 던지고 이제 윤통이 나가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뭐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마 5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윤관석이, 이승만 뭐 이런 애들하고 같이 엮어서 체포동의안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세 개를 묶어가지고 아마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한동훈이가 이제 무지하게 바빠질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저것습니까 뭐. 하여튼 뭐 지켜봐야죠. 장경태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극도의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극도의 불안감.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 불안감. 뭐라도 해야 된다는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발갱이들은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막 사분오열 가지고 시끄러워지기를 바라는 이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이러니까 그래 장해찬이하고 뭐 딱 나서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뭐 부시 화동한 때 뭐야 그 볼 뽀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니 솔직히 아니 그 부시까지 갈 것도 없이 문재인이 그 뒤지면 인터넷에 쳐가지고 문재인 해가지고 보면 막 주무르고 막 하는 거 나와 있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지금 이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그냥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막 내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문재인이 뭐 노무현 뭐 엉덩이 두들기고 뭐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문재인은 아마 그 성인 여자 막 뭐 어깨 만지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야, 그래 이제 이게 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다른 대통령 시절이었으면은 이런 것들이 먹힌다니까요. 먹힌다니까. 그런데 윤통이기 때문에 절대 안 먹히는 거야. 아니 뭐 1년 동안 이제 뭐 짐하고 난 이후로만 그냥 놓고 보더라도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물고 싶고 뜯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물고 싶고 뜯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응을 안 하잖아. 이게 바로 윤통의 어마무시한 힘입니다. 힘. 제가 계속 윤통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시간은 누구 편이다? 윤통 편이다. 윤통 편이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아니 뭐 해방되고 나서만 따지죠. 그러면 80년 동안 거의 80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모든 적폐가 수면 위로 다 떠오르는 게 역시 윤통 때문이라고. 윤통. 그 모든 이 80년 가까이 켜켜이 쌓였던 이 모든 적폐들이 모조리 다 떠오르고 나서 한 방에 정리를 할 거라고요. 윤통 만세. 아 정말. 한동훈이 또 이제 마약 금지가 일상에 침투했다. 지금이 치료할 골든 아워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래도 이원석이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짤막하게 딱 핵심만 얘기하죠.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국제 조직이 유통하는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지금 당장 마약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다. 응급 처치에도 골든 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 문제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 아워다. 그 말씀드렸듯이 윤통도 발언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도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 같자는 소리 이런 거. 솔직히 뭐 저야 여기서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욕하고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판 물론 뭐 자기들도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막 씨발저발 욕을 하겠지만 한동훈이가 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말하는 겁니다.
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장관이 민주당을 항해가지고 말 같지않은 소리다.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씨발족발하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발언입니다. 강력한 발언. 아니 기자들 앞에서 기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뭐 야당 탄압이다 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말 같지않은 소리하고 잡았는데 이 말 같지않은 소리라고 한 거는 미친 개새끼들 아냐 이 얘기거든요. 쓰레기 새끼들 아냐 이 얘기거든요. 장관이 제1야당을 싸잡아서 저 쓰레기 새끼들이라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밑작업이 거의 끝났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밑작업이 거의 끝났다. 윤통 일요일 날 돌아올 건데 뭐 어차피 월요일이 저 5월 1일이잖아요. 아 그날이 또 휴일이가. 뭐 휴일이든 말았든. 아무튼 아마 속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느낌으로다가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저기 MBC하고 그러니까 저기 정상회담 하기 전이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아까 보도를 보니까 그 정상회담에서는 또 약간 한 발물을 쓰는 듯한 발언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만은 이 흔히 말하는 진행 과정을 봐야죠. 할까 안 할까? 근데 보시면은 때가 되면 외면 안 할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금씩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 정말 아마 뭐 머지않아서 할 것 같아요. 참말로.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뭐 기밀 줄공 관련해서 뭐 그건 별거 아니다. 친구가 친구를 도청하냐는 질문에는 뭐 개인 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국제관계에서 금지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빨갱이들은 또 지랄 발광을 하죠. 왜 병신들. 너희들 열불나게 만들라고 새끼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병신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그래. 제가 보기에 바이든도 지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 이 재선에서 가장 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아마 한미동맹 이거.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막 극진하게 대접받고 또 막 이 끈끈하게 이렇게 맺어지는 한미일이 맺어지는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어찌 보면 솔직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솔직히 보면 뭡니까 기소되고 했는데 그 언론이라든가 검찰을 대하는 인식 수준이 딱 그 이재명하고 좀 닮았잖아.
정치 탄압에다 하고 하는 거 뭐야. 아, 정말. 미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고, 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그래서 이제 더 끈끈하게 지금, 바이든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어, 한국이 완벽하게 이제 미국 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딱 보여지고,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이 거의 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움직이면 이게 바이든 재선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 이제 뭐 이렇게 쭉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 윤통 임기 끝날 때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에 선거하고 2025년, 6년, 7년 이니까 거의 뭐 뭡니까 그 거의 똑같아지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집권하면 이제 그렇게 또 이어지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중국 놈들도 지금 뒷목 잡고 지금 쓰러질 지경일 거예요. 쓰러질 지경일 거야. 뭐 러시아는 지금 막 그 우크라이나 그 침공한 것 때문에 지금 말은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 이 방구석 여포가 딱 푸틴이나 뭐 시진핑이나 뭐 딱 그 김정은이 같은 것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뭡니까 그 저 푸틴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 없고 씨바 이거 저기 중국 놈들도 이거 윤통이 계속 그 대만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것들도 김정은이는 그 보세요 지금 뭐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 사이에 뭔가를 할 거다 했는데 지금 또 조용하죠. 돈도 말라가고 가만 보니까 이제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윤통은 그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 이거는 뭐 그래 뭐 이것도 보도도 많이 나왔으니까 확실히 뭡니까 종횡무진 다니면서 그냥 막 썰 풀면서 막 이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야 씨, 투자 좀 해 그리고 뭐 59억 달러 뭐 그래 한 8조 정도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별가에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이 전부 그 미국의 최고 기업들이잖아요. 최고 뭐 IT 기업들. 그 나사. 아니 뭐 명칭을 정했대요. 카사라고 부르더만. 카사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저기 빨갱이 새끼들이 이제 어떻게든 또 뭡니까 뭐 목리 부리고 어깃장 부리고 막 지랄할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오늘 보니까 그 저기 정의당 역시 이중대일 수밖에 없죠. 그 김건희 특검 안 된다고 하더니 얼렁뚱땅 막 씹어 그냥 합의해가지고 오늘 통과시켰죠. 뭐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소용없는 짓. 불쌍한 것들. 빨갱이들 빠이빠이. 뭐 마무리를 하면
5월부터 숨가쁘게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는 거. 보세요. 그 이재명, 송영길, 전현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들, 또 이정근이 그 뭐 노트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명단들 쭉, 그러면 한 뭐 40명 될 거 아니에요. 다 있어. 소환하고 뭐 확인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 체포동의안 던질 거고. 더 이상은 이제 자기들 이 방어를 못 하죠, 이제. 그래도 뭐 방어를 하려고 할 건데, 그래, 어쨌든 얘들은 일어나 저러나 다 뒤지게 돼 있다니까요. 빨갱이 새끼들 이제 다 조직 날 거라니까요. 불쌍한 놈의 새끼들. 편안함만 보내시기 바랍니다.